번째 키워드는 바로 벌의 함정입니다. 자, 우리가 벌 준다라고 여러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벌 준다라는 말 듣게 되면 어떤 게 바로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벌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벌인 체벌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벌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체벌을 받게 되면 벌을 주는 어떤 교사나 부모의 목적과 상관없이 벌 받는 사람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당장은 애가 내가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부모는 자녀를 더 때려야 되고 결국은 체벌이 습관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할 때 이 자녀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쉽게 매를 들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들이요, 부모 스스로의 정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가족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참 이렇게 물론 훈육은 필요합니다. 근데 훈육을 할 때 우리가 체벌을 통해서 하는 것 이렇게 동등시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벌이라는 것의 목적은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도록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네, 벌의 심리학적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자면요. 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그 후속적으로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 자극으로 인해서 이전에 발생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억제하는 자극이 바로 벌이라는 자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이라는 것은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벌이 과연 효과적인가라는 것을 여러 이제 심리학자들이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벌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동안 벌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메타 분석을 해봤더니 벌이 어땠냐? 효과가 없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벌이 다만 효과를 보이는 건 당장의 수능 행동에서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벌은 하지 말도록은 하지만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전혀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체벌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격성을 불러일으키고요. 또 부모 자녀 관계의 질도 나빠지게 하고요. 여러 가지 공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하튼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심리적 원인들의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채찍도 당근도 사용법을 잘 알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